낮 동안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이 없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 초대 손님이 많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프닝을 뺐습니다. 주진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라이브의 주진우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장 오랫동안 따라다닌, 쫓아다닌. 사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좋아합니다. 사생팬.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바라기입니다. 몇 년 따라다니셨어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처음 만난 건 한 17년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17년 오늘 형 확정 판결이 17년 딱. 네, 그런데 마침 이명박 서울시장 전부터 이제 주요한 정치인으로 떠올라서 이제 관심은 있었으나 2003년 정도 되네요. 그렇죠. 3년 4년 무렵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도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BBK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도 저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박정희 시대 그리고 삼성 문제에 훨씬 더 천착하고 있어서 그랬는데요. BBK를 수사가 안 돼요. 수사가. 검사들이 이명박을 무서워해요. 그걸 보고 그리고 그게 무서워하기 시작했었을 때가 2007년 정도. 7년 전. BBK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동영상이 나왔어요. 주어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광운대 동영상. 그 BBK와 이명박 대통령의 연관성은 100개도 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기 위해서 검찰이 봐주기 위해서 굉장히 눈 가리고 귀 가리는 수사를 해요. 그때 가장 유명한 게 뭐 나경원 전 의원의 주어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주어가 없다는 말을 또 검찰이 그래 끄덕끄덕합니다. 모든 국민이 수긍하지 않는데. 그래서 권력기관을 부리는 권력기관이 어떻게 정권을 비호하는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언론을 어떻게 망가뜨리나. 법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나 이런 걸 보고 제가 이 사람은 제가 모셔야 되겠다. 이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다니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법을 망가뜨리는 걸 보고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이번에 형 확정 판결 17년 삼성 뇌물 다스 횡령 이렇게 이제 KBS 뉴스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징역 17년 확정. 징역 17년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이명박 거다. 이명박이 다스에서 횡령해서 돈을 썼고 나머지는 소송비 대납으로 삼성한테 돈을 받았어요. 소송비도 대납했어요? 이분이 그러신 분이에요. 꼼꼼하시네. 소송비를 삼성한테 받았는데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 김경준 씨 있지 않습니까? BBK의 주범은 이명박, 종범은 김경준이다. 이런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 진실이죠. 진실인데 이명박을 빼주려고 검찰이 아까 무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경준과 이명박 간에 돈 거래가 있었어요. 사실은 에리카 김이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또 따라다니는 아니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있었어요. 그분의 동생이 김경준 씨입니다. 그렇죠. 알죠. 아니 주진우 기자가 좀 따라다녔잖아요. 에리카 김. 그렇죠. 에리카 김의 누님을 저한테만 얘기했어요. 이명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참 비위도 좋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명박 에리카 김 씨한테. 근데 그때 그 소송비를 소송을 했어요. 김경준 씨한테 돈을 받으려고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이 외교부와 법무부와 그다음에 외교관을 통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서 그 소송비를 미국에 있는 로펌의 소송비를 삼성이 댔어요. 삼성이 손을 대고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한 몇 억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 소송비를 돌려달라고 로펌에 말을 했어요. 자기 돈도 아닌데 삼성 돈인데 돈이 얼마 남았다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변호사가 떼어먹었죠.
떼어 먹었어? 떼어 먹었어요. 아, 그 변호사도 참 꼼꼼하시네요. 김석한 변호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크고 많은 그 일들 중에 지금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거다. 그리고 소송비 대납으로 뇌물을 받았다.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처벌받았어요. 이번에? 네. 그런데 저는 저 국정원에서 돈 받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거의 무죄 받고요. 예. 작은 뇌물들 스님한테 받은 것도 있고 빵집에서 받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빵집에서도 스님한테도? 네. 이명박 대통령은 일단 지나가다 걸리면요 돈 뜯어도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려고 대통령이. 돈을 줬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세세하고 작은 부분만 가지고 징역 17년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소송비 대납 관련된 걸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하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서 4대강에서 담합비리 거기서 돈 받은 거 그리고 자원외교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무수한 의혹들에 대한 좀 조사가 되기를 바랬었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의 의혹 중에 가장 작은 부분 2개를 가지고 징역 17년 받았습니다. 4대강도 사실 22조나 투입하면서 그 정도로 꼼꼼한 분이시면 조금 챙겼을 가능성도 있는데. 대통령이 그죠? 되기 전에 예. 4대강 대운하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미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담합을 했어요. 이 공구는 누가 현대 삼성 대림 다 모여서 예. 이미 거기에서 돈을 나눴어요. 돈을 나눴어요. 예. 공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그게 이명박 대통령의 이게 철학상 이때 돈을 여러 가지 만졌을 가능성이 있죠. 철학이군요. 네. 그게. 예. 이명박 대통령이 기도합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예. 기도합니다. 예. 뭐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굉장히 순수한 영혼이구나 생각하면서 정권을 해맑으십니다. 예. 대통령이 된 이유가 되고 싶은 이유가 저는 이 정권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삼성으로부터 소송비까지 대납을 받고 그게 다 뇌물죄로 지금 2심이었죠 이번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1심에서는 징역 15년, 2심에서는 징역 17년 받았는데 징역 17년 받자마자 6일 만에 보석 관련된 묘수를 쓰셔가지고 감옥에 안 가고 지금 바깥에 계셨어요 지금껏. 그렇군요. 잘 지내셨어요. 예. 그러면 이번으로 이제 법정 구속된. 법정 구속인데 보석이고 뭐고 이제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 확정돼서 이제 구치소로 처음에 갔다 이제 교도소로 가서 17년을 사셔야 됩니다. 나오시면 96살 되십니다. 96. 네.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구속될 걸 알았어요. 지난주부터 이명박 대통령 주변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모시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러죠. 그러자마자 그 대법원이 재판이 잡히자마자 급히 서울대병원 딱 가서 진찰을 받기 시작하세요. 아프다. 아플 예정이세요. 이제 나올 수 있는 길이 보석밖에 없어요. 병보석 아니면 사면인데 사면은 뭐 국민의 여론이 지금 뒤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요한한 일 아닙니까?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친이명박 언론에서는 오늘부터 사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문화일보가. 오늘부터. 그런데 병보석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니 돌아가시면 상속세 이야기하고 구속되면 형이 확정이 되면은 사면 이야기 바로 하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에는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줘서 그래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바로 KBS도 MBC도 땡방뉴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랬습니다. 신기를 부렸지 않습니까? 다른 언론은 어떻습니까? 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에 대한 그 우호적인 언론은 아직도 크고 견고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셨을 때 대선 한 열흘 전에 무신분립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BBK와 관련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상당히 고생을 했죠. 그래서 고생하셨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는요.
어땠냐면은 예. 언론사 대형 언론사입니다. 예. KBS도 그랬고요. SBS도 그렇고 MBC도 어떤 사람들이 아니 언론사에서 캠프 언론 담당하는 그 보고서를 써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쪽이 그렇게 언론에 능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꼼꼼하셨네. 네. 예. 자,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주장을 외치셨다가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네. 이 마치기 전에 우리 한번 외쳐보죠.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이제까지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 5시 5분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이 원하는 건 오직 정의. 경제 정의를 향해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네, 박종훈 KBS 박종훈 기자가 주진우 기자 때문에 약간 좀 밀렸습니다. 오늘은 원래 최경영의 경제쇼 초대석 박종훈 기자와 함께 하려고 했는데 박종훈 기자가 최근에 책을 냈어요. 예, 부의 골든 타임이라고 누군가에게는 위기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다. 아주 뭐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내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책은 지금 뭐 잘 팔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요. 아, 이제 네. 시작이니까요. 네. 예. 책을 보실 필요가 없이 그냥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다 들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100%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예. 일단은 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먼저 왜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예. 그거부터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